안녕하세요. 김승범입니다. 제가 통이 없는데 이렇게 자꾸 떨리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사진을 조용히 고독하게 외롭게 말없이 하는 일인데 이렇게 넓은 데서 제 이름이 자꾸 불려지고 강연을 하자니 정말 떨립니다. 정말 떨려서 하나님께서 좀 안수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교회 모습이 사실은 제가 그 서울에 살 때 다녔던 교회하고 굉장히 좀 구조가 비슷해요. 그래서 그 예전 생각도 나고 그립고, 또 저도 성가대를 했었는데 강연은 무슨 그냥 같이 찬양하다가 그냥 예배하고 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입니다. 찬양대 오전에도 그렇고 너무 잘하시고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들으면서도 마음으로 같이 불렀거든요. 너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마이크는 또 성능이 왜 이렇게 좋은가요? 네? 숨소리까지 다 나오네. 제가 이렇게 높은 데서는 사진 찍기는 좋아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게 너무 힘드네요. 저는 이제 제주 내려간 지 이제 4년 차입니다. 제주는 사실 그 한 6, 7년 전부터 후배가 제주에 있어서 자주 놀러 가고 사진도 찍으러 이제 다녔던 곳인데, 더 예전을 얘기하면 저는 20, 30대부터 사실 서울을 떠나는 게 꿈이었어요. 서울같이 이런 각박하고 콘크리트가 많은 곳에서 살고 싶지는 않다라는, 최소한의 자급자족을 하면서 좀 살고 싶다 하는 게 굉장히 낭만적인 생각을 오랫동안 꾸었지만, 그게 실현되리라는 걸 현실에서는 사실 좀 불가능처럼 느꼈다가 50이 되면서 그 가능성을 찾고 내려가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제주 사진을 내려간 연수에 비해서는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지 못했어요. 저도 굉장히 가난한 사진 작가라 먹고 사는 현실 문제 때문에, 일단은 현실을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작가로서 전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더 했어야 됐고, 돈 버는 사진 일을 더 했어야 됐고, 그러면서도 늘 젊을 때부터 나는 작가적인 마인드가 있는데, 그리고 또 그 공부를 더 해서 막 교수를 하는 그 동기나 또 후배들을 보면 속으로는 내가 너보다 더 잘할 텐데 막 이런 열등감적인 막 혼자 생각으로 많은 시간들을 사실 보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머리는 이만큼인데 현실은 그리지 못했던 거죠. 저 어렸을 때를 봐도 저는 참 겁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정말 무서운 아버지, 무서워도 정말 무서운 아버지셨는데, 뭐 소위 말하는 그 이기적인 아버지들 있잖아요. 밖에서는 호인이시고 집에서는 벌써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을 보시면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주눅이 들어서 살았기 때문에 저를 발현할 수 있는 곳은 학교였고 교회였습니다. 그 학교나 교회를 가면 제가 재능이 꽤 많아서 정말 무대만 있으면 앞으로 뛰어나갔던 아이였어요. 근데 집에만 가면 아무 말 안 하고, 오죽하면 아버지가 12시 넘어서 술을 이만큼 드시고 오시면 일부러 하고 한 50m 전부터 헛기침을 하고 오십니다. 그러면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문고리를 딱 쳐봐요. 왜?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문을 잡는 순간 딱 열어드리는 서비스를 하는 게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냥 잤다가는 또 혼날 적이 많았었거든요. 그만큼 저는 눈치도 잘 보고 겁도 많고 늘 주눅 들었던 아이였지만, 학교나 교회에 가서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좀 펼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사진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은 아버지가 아시는 분이, 잘 아시는 분이 신문사 사주셔서 너 사진 배우면 그 대학 가서 사진 배우면 취업할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때 저는 사실 미대를 가고 싶었고 연극영화과를 가고 싶었습니다. 이 얼굴에 요즘엔 조연들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그런 꿈을 막 꾸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생각지도 못했던 사진과를 가게 됐어요. 근데 사진과를 갔는데 제법 잘 맞았습니다, 저하고. 제가 사람들 만나서
저는 사실 인물 사진이 먼저 더 많이 했었고 더 잘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주 와서는 또 풍경 사진을 이제 많이 찍으면서 지금 더 심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진과에 그렇게 가서 카메라도 한 6개월 동안 없어서 남의 거 빌려서 사진 찍고, 그런데 점수가 좋았어요. 예, 머리는 기발해서 좋은 사진들을 제가 과제해서 좋은 성적을 냈었기 때문에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취업도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그 두란노 선 아시죠? 예, 그래서 첫 직장도 기독교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교회와 떠나서는 어디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아이였고, 그다음에 늘 저의 어떤 힘듦, 약함을 교회를 통해서 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눌린 건 교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고, 제가 크게 삐뚤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정말 하나님의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간증이 아닌데 제가 지금 이러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진은 사실 저의 신앙 고백의 작품들입니다. 저는 제 사진은 상업용으로 잡지에 들어가거나 이런 어떤 사진들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춰서 찍어줘야 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찍는 사진들은 제목에도 있지만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내면을 어우르다는 그것이 정말 저의 고백이거든요. 보이는 이 세상을 통해서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 사물을 통해서 저를 보고 어떤 그 가치를 보게 되고, 그게 이제 또 신앙 고백적으로 사진을 찍게 됩니다. 사진을 혹시 먼저 보신 분들 계세요? 예, 절반이 넘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현대 사진에서는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남이 안 하고 획기적인 그 기발한 이런 사진들이 더 좋은 점수를 받고 더 알려지게 되고 그런 걸 더 필요로 하게 돼요. 그래서 저와 같은 어떤 풍경 사진은 어쩌면 이전에 많이 볼 수도 있었던 사진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또 익숙한 사진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걸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저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 담는 기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걸 봐주시는 분들도 참 다행인 게 지금까지는 참 좋아하시고 소통을 하시고 어떤 울림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저는 그걸로도 굉장한 만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사진을 뭐 어떻게 찍어야 되느냐, 사진은 무엇이다, 막 이런 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크게 중요할까 할 수도 없지만, 저는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것, 그 다음에 보는 것은 무엇인가, 빛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공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필름 시대가 2010년대 이후로 이제 점차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필름 세대였고, 이제 사진의 기능은 어떻게 되냐면 사물을 통해서 비치는 빛이 렌즈로 들어오고 그 렌즈가 필름에 안착이 되면 그거를 현상을 해서 인화를 해서 사진이라는 것이 완성이 되죠. 근데 지금 디지털 시대는 이 앞부분까지 똑같습니다. 빛이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필름 대신 CCD나 CMOS라고 하는 그 필름 모양으로 생긴 네모난 촬영 소자가 있어요. 빛을 담는 그 소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빛을 정기적으로 담아서 그거를 이제 디지털로 인화를 하게 되죠. 그 예전에는 품질이 너무 떨어졌는데 지금은 이미 필름을 다 뛰어넘어서 너무 조작을 많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수준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휴대폰으로 사진전을 하잖아요.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나옵니다. 저도 이제 휴대폰 강의를 해서 사람들 가르쳐서 이제 작품 전시를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휴대폰은 누구나 들고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다 찍고 전시도 하실 수 있으세요. 그 목사님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1층에 그 전시 장소를 교인분들이 보시고 우리 교회에도 이런 데가 있었나? 이런 말씀들을 저도 직접 듣기도 하고 따로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이
우리 교인분들한테 실력의 수준을 떠나서 나의 것을 한번 표현해 볼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 혼자 좀 했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사진은 우리 저 영상을 저기 화면 한 점 띄워주시죠. 예, 그 다음 장면이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진은 빛을 찾는 여정이다라고 이렇게 나름 정의를 했습니다. 갑자기 빛이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결혼할 때 좀 오바를 해가지고 그 찬양을 좀 부탁을 했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그런 찬양을 성가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너무 거창하게 해가지고 좀 부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지 않고 살면서 빛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생각하면서 아이러니하다 했는데 저는 이 빛이야말로 참 그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표현할 수 있고 또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그러한 도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기 만약에 불을 다 끄고 우리가 뭐 서로 대화를 하든 뭘 하든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빛을 통해서 서로를 볼 수 있고 서로의 표정도 살필 수 있고 그런 것이 이 빛의 밝음의 도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진은 자연을 찍든 우리 사람을 찍든 그 빛을 쫓아서 어떤 빛을 찍느냐, 또 어떤 때의 빛을 찍느냐, 어떤 빛깔의 빛을 찍느냐, 그게 이제 사진의 좋고 나쁨, 또 아니면 더 좋은 작품이든 뭐 그런 거를 나눌 수 있겠죠. 제가 그 며칠 전에 용산역에서 지하철에 내렸는데 이제 해 질 때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딱 내리면서 창가에서 보니까 정말 계란 노른자처럼 동그랗고 아주 빨간 해가 막 지평선에 붙어서 내려가고 있던 찰나였어요. 정말 사람들이요 깜짝 놀랄 만큼 내리면서 휴대폰을 잡고 다 창가로 가는 거예요. 그건 정말 끌려서 가는 그런 장면 같이 정말 저도 같이 찍고 싶었지만 이제 그 일몰 사진을 많이 찍었으니까 보는 걸로 하자 했는데 아마추어 분들이시니까 아무래도 그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다 막 황홀한 표정으로 가셔서 그것을 다 남기시죠. 그래서 그 빛은 이끌림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이라는 우리가 단어를 많이 쓰죠. 화장실에도 가보니까 그 글이 써 있더라고요. 엄마가 왜 좋아? 그냥. 그래서 그냥이라는 단어 속엔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현 상태, 또 어떤 것이 관여하지 않은 그 상태.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꽉 차 있는 상태죠. 엄마가 왜 좋아? 그냥 엄마 자체. 그걸로 더 이상 플러스 마이너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너무 좋은 그 상태. 근데 대답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거는 또 굉장히 결이 다르죠. 근데 이 그냥이란 말을 참 많이 쓰면서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사물을 잠들기 전까지 보고 지나치고 다니죠. 대부분 그냥 지나칠 거예요. 대부분. 근데 특별한 만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이 깨지는 순간. 그때 카메라를 들고 있으면 카메라를 찍는 것이고, 그때 어떤 마음이 들면 시적인 마음이 들면 시를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 어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면 그걸 사진을 찍고 집에 가서 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특별한 만남을 많이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술가에 가깝다. 그리고 더 신앙인이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신앙인이 그 교회에만 열심히 다니고 성경 말씀 많이 알고 하는 것 이상 세상을 바라볼 때, 사물을 바라볼 때 어떤 가치를 볼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예술가도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꼭 그림으로, 글로, 어떤 사진으로 표현을 안 하더라도 지금 그때 내 마음속에는 어떤 작품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못 그리셔도 좋고 사진을 못 그리셔도 저는 상관없어요. 자연을 보면서 아니면 제 사진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마음, 그런 감성이 있을 때
저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주도에서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같이 하는데 해녀 할머니들,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제 아는 분이 그림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해녀분들을 모아놓고 그림을 그리게 했는데 정말 제가 눈물이 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림 별로 배운 기간이 아닌데도 오히려 틀에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마음껏 그렸어요. 근데 그 색감과 그 선과 기발하고 정말 뭉클한 그분들의 그냥 마음이 오롯이 표현된 그런 그림들을 그리셨고 그걸 전시를 하는데 이분들의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그 해녀 하나로만 평생을 사셨던 분이 자기 내면에 있는 어떤 것을 표현해서 그림을 전시했을 때 태어나서 처음이시잖아요. 그런 거. 그 행복감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술의 그 효과는 그런 데 있지 않을까. 나의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아름답게 보암직하게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시간들, 그런 것을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진을 표현하는 그 요소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처음 말씀드렸던 빛이 있습니다. 빛은 없으면 절대 안 되죠. 아주 작은 빛이라도 빛은 어두울수록 빛이 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밝으면 빛이 좋다 이것보단 그냥 밝다 이 정도로만 느껴지지만 정말 어두운 곳에서 문틈에서 나오는 그 빛 한 줄기만으로도 그 빛은 굉장히 두드러지게 돼 있습니다. 아마 사진 보신 분들은 제가 제주에서 그 빛내림 사진을 좀 많이 이제 찍었는데 그 빛내림을 찍기 위해서는요 그냥 각오하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그냥 하루는 멍 때리고 있다가 빛이 나오면 무조건 찍자. 근데 그게 언제 나올지를 몰라요. 그 흐린 날, 구름이 많은 날 저는 무조건 이제 나가는 적이 많은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정말 깁니다. 사실 서너 시간이면 고맙죠. 서너 시간 고마운데 하루 종일 찍다가도 변변치 않은 그냥 그림으로 사진으로 찍고 돌아올 때도 있지만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이제 사진하는 사람들의 또 낚시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겠죠. 대어를 생각하고 나갔지만 정말 고기 하나 제대로 못 낚고 온 그런 낚시하는 분의 심정처럼 저도 그런 허탈한 시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분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반나절 정도 기다렸을 때 너무 보기 좋은 빗줄기가 쫙 내려올 때 그때는요 제가 꼭 신앙인이라서 뿐만이 아니라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정도예요. 정말 제게 선물을 주시는 것 같은 나만의 빛으로 느껴지는 그런 장면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제 사진으로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화면을 한번 좀 띄워주세요. 요거 다음. 요거 다음. 자, 빛을 찾는 이제 과정들을 제가 이제 사진으로 조금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주에는 돌이 정말 많습니다. 바위도 많고. 근데 지금 보시는 저 바위는 수많은 시간을 지나면서 닳아서 동글동글 맨질맨질해진 그런 바위 해변입니다. 제법 커요. 뭐 1m 보통 크면 1m, 2m짜리 저런 큰 돌들인데 저는 이제 제주에 있으면서 제주 4.3에 관련된 내용도 좀 이제 공부하게 되고 보니까 저 돌들을 이제 촬영을 하러 나갔는데 저 돌들이 마치 지난 그 역사 속에서 사라진 사람들 같은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다 얼굴로 보이고 표정으로 보이고 그래서 저도 저 사진을 찍기 전에 꽤 오랜 시간을 바위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느낌을 더 받고 싶어서. 근데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서 해가 옆으로 지게 되면서 좀 있으면 이제 껌껌해지겠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테두리의 빛들이 그 멈춰 있었던 시간대가 됐던 겁니다. 아마 그냥 내리쬐는 그 정방향의 해로 찍었다면 이 느낌은 안 났을 겁니다.
근데 검은 부분이 더 많더라도 오히려 그 반사된 빛 부분이 적더라도 오히려 더 저 바위의 굴곡과 이런 디테일을 더 살려줄 수 있는, 그리고 뭔가 좀 더 느낌이 좀 중후하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는 사진을 찍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저거를 그런 역사적인 마음으로 이제 보고 찍었던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좀 부탁합니다. 자, 이것도 제주에는 이제 억새가 많아요. 억새가 많은데 이것도 이제 해지기 한 1시간 전쯤이죠. 언덕에 억새들이 이렇게 있고 바닥에도 억새밭이 있는데 저 억새 하나하나가 또 저한테는 백성들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 이렇게 흔들리는데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큰 바람에는 또 오히려 부러지지도 않고 흐늘흐늘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이 또 제 마음 같기도 하고, 뭐 흔히 말하는 뭐 갈대 같은 마음이다 하는데 저는 그게 꼭 뭐 그 내용이라서가 아니라 갈대를 계속 보면서 제가 그때 좀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갈대를 보면서 제가 더 그런 마음을 들었었고, 마침 갈대 하나하나의 역광으로 스며드는 그 빛이 참 또 보기가 아름다워서 저는 또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그 흑백 같죠? 근데 흑백 아닙니다. 네. 그 뒷부분이 그림자로 어둡게 돼서 저런 또 효과를 내서, 어느 화가 한 분이 저 그림을, 아니 저 사진을 보더니 카피를 해가서 그림을 그리셨어요. 근데 너무 잘하시는 분이라 제가 그리라고 하셨죠. 네, 그림이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분은 좋더라고요. 제 사진을 좋게 봐서 잘 아시는 분이 또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예. 이것도 제가 아마 5시간 기다렸다가 정말 갑자기 뚫린 듯이 종이가 푹 찢어지면서 빛이 나온 것 같은 느낌으로 그 빛을 비췄는데, 저 때 정말 기도하는 마음이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 신앙인이라면 사실 많은 것들을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답답하고 암울했던 시간 가운데 결국엔 제가 기다림이 없이 그냥 에이 오늘 공 쳤다고 갔으면 아마 저 장면을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기다려보자,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다가 만나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신 빛 같아요. 그래서 저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진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쁘신 분들은 사진 잘 못 찍어요. 예. 그 여행을 가더라도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막 한 번에 다 해야 되는 분들은 뭐 또 바쁘게 그만큼 사진은 찍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대상하고는 깊이 만나시긴 힘듭니다. 사진 찍기. 그래서 정말 사진을 좀 잘 찍고 싶다 하면 그 대상과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색도 있죠. 그 빛뿐만 아니라 색이 있고 형태가 있고 구도가 있고 질감이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좋은 사진에 다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입니다. 다음 사진. 자, 이게 뭔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예? 철? 네. 저게 바닷가에 놓여 있는 폐철인데 그 뭐 기계로 구겼겠죠. 구겨가지고 방치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 철이 또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저렇게 구겨졌지만 오히려 저 녹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또 새로운 빛을 또 보여주는 저 철이 또 눈에 들어와서 좀 들이대고 찍었더니 약간 좀 회화적으로 또 나오더라고요. 예, 어제 전시회에 오신 권사님들 몇 분이 여기 혹시 계신가 모르겠네요. 오셔가지고 이거 그거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면서 서로 막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뒤에서 보면서 끝까지 한번 보고 어느 정도 맞추시나 한번 이렇게 봤는데 결국에 못 맞추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바다에서 어떤 부분을 찍어도 빛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컬러가 어떠냐에 따라서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형태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를 보는 게 굉장한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철도 그냥 아무도 신경 안 쓰는 널브러진 철 조각들이지만 오히려 이 철에서 녹 때문에
마지막에 약간 그 따스한 숨길까지 느껴지는 철이지만 얼마나 그 바다의 짠 소금기를 먹으면서 녹이 많이 쓸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회화적인 사진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지나쳤으면 저는 못 찍는 거죠. 그래서 사진에 있어서 그냥은 조금 피해야 될 요소입니다. 아주 자세히 오래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너한테도 뭐가 있겠지 하는 그런 시선으로 보셔야 됩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는 뭔지는 아시겠죠? 제가 바다를 하도 찍었으니까 당연히 바다라고. 이건 몇 시대에 찍었을 것 같습니까? 시간대가? 몇 시요? 크게 얘기하세요. 오후? 이게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는 안 보이죠. 왜냐하면 이게 한 5시 정도 해가 거의 조금 위에 있는 정도에서 그 윤술이 반짝반짝반짝 그 잔잔한 바다 위에 비치는 건데 저거를 저 빛이 너무 보고 싶은데 그냥 찍으면 저 빛이 그냥 너무 환해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빛을 보기 위해서 더 어둡게 찍은 겁니다. 그래서 약간 밤 같은 느낌. 근데 저거를 노트북으로 봤더니 무슨 별자리 같기도 하고 되게 또 다른 느낌의 사진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물을 보실 때 넌 그거야 라고만 이렇게 보지 마시고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각도로 보고 하는 그 눈을 키우는 것도 사진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사과는 사과처럼 찍고 물통은 물통처럼 찍는 과정이 있어야겠죠. 그것부터 잘 찍어야겠죠. 피카소가 원래 구상 그냥 그림도 엄청 잘 그리신 분이에요. 그거를 뛰어넘어서 이제 그런 화가가 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정말 처음 사진을 한번 배우고 싶다, 휴대폰이라도 뭘 좀 찍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있는 그대로를 잘 찍는 것부터 시작하셔서 그걸 조금씩 다른 각도로, 그리고 빛도 여기다 놓으면 이렇게 비치고 이쪽으로 놓으면 이 요리 사진, 음식 사진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음식 사진 거의 찍지 않으세요? 제가 보면 그 흔히 나 전에 뭐 먹었는데 하면 이제 휴대폰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찾으세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찍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골라주시는데 음식 사진도 맛있게 보이게 찍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빛의 방향으로 이제 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맛있게 보이려면 조금 이따 말씀드린 이제 후광이나 뭐 측광 이런 식으로 옆이나 뒤에서 비치는 빛으로 요리의 그 아우라를 만들어줘야 돼요. 테두리의 빛들. 아까 바위 보셨죠? 그 바위도 테두리의 빛이 이렇게 있었듯이 요리에 있는 그 질감들을 그런 빛으로 좀 표현을 해주시면 더 맛있어 보입니다. 더 기름도 반짝반짝해 보이고. 그래서 음식 사진 찍으실 때는 내가 빛의 맞은편에서 찍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찍으시면 돼요. 아니면 옆쪽에서 있거나 혹은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예, 이거는 뭘까요? 이거 맞추시면 감각 있으신 건데. 네? 제가 드릴 선물이 없어가지고 맞추시면 좋은데. 이거는 제가 물레동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공장 단지죠, 물레동이. 그러면 수많은 재료들이 많겠죠? 어려우세요? 저거 이제 파이프입니다. 파이프를 쫙 싸놓은, 파이프를 어마어마하게 싸놓은, 그러니까 파이프 크기도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지나가다가 딱 저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본 거죠, 이렇게 딱. 그래서 파이프 안쪽으로 제가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큰 파이프. 카메라를 들이대고 건너편에 있는 파이프들의 모양이 너무 그림 같고 회화적인 거예요. 추상화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렇게 찍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파이프니까 그냥 지나갔으면 못 봤죠. 그래서 저는 제가 사진을 찍으러 나가면 제 아내나 제 지인들을 잘 안 데리고 다녀요. 정신 사나워서. 스트레이트로 가본 적이 없어요. 계속 좌우로.
고개 잘 돌리시는 분 있죠? 이렇게. 저는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뭐 하나라도 나한테 보여줄 게 있을까 그런 것들을 찾느라고.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정말 눈이 많이 피곤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결국엔 또 저런 사진들도 가끔 저한테 보여주죠. 네. 모든 사물은 사실 자기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모양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나를 봐주길 바라지만 우린 그냥 지나가고 모르잖아요. 가족 간에도 그렇죠.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네. 이것도 그냥 골목에 있었던 집인데 그냥 이게 그냥 햇볕이 정면으로 쳐서 아무것도 없으면 좀 밋밋할 수 있지만 가을에 떨어진 낙엽에 그 앙상한 나무지만 이게 벽에다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림자로. 그래서 저는 원래 저 그림 회화 쪽을 더 좋아했고 그쪽을 하고 싶었지만 이제 사진을 아까 하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림 같은 장면들. 아까 저기 전시장에 권사님이신지 화가신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말씀도 나눴지만 제 그림이 되게 회화적인 사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감을 해주셔서 제가 되게 감사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는 골목들은 사실 되게 좋은 우리나라의 골목은요 개발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개발을 하더라도 골목을 살려서 어떻게 잘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골목 기행 같은 프로그램으로 그 청소년들 데리고 많이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 골목을 다니면 그 맨날 휴대폰만 보던 아이들이 골목을 경험 못한 애들이 골목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도 갈 수 있고 막 너무 비정형적인, 너무 다양한, 그리고 정말 빈티지 아니겠습니까? 낡은.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걸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재밌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뭐 다 어르신들이고 저도 그렇고 골목은 이제 우리한테는 추억이잖아요. 추억. 예, 우리가 어려서도 놀았던 곳이고. 근데 그 골목의 그 시간들과 그 추억들이 사진으로 찍기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 요즘 돌아다닐 때 참 많잖아요. 전 서울 오면 사실 뭐 막 휘황찬란하게 지어놓은 건물 말고 그 골목들을 다니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니시면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 다 이렇게 휴대폰이 있으니까 빛이 있다고 하면 여긴 좀 빛이 다르다. 여긴 조금 그런 거를 자꾸 이렇게 보시는 연습하면 나중에 이게 자랑할 만한 거 많이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자, 이것도 창신동에서 제가 이제 골목 사진을 이제 같이들 찍으면서 밤이 되기 전이죠. 저 시간대가 이제 개와 늑대 사이라고 개도 아니고 늑대도 아닌 그 중간에 하늘은 푸른 코발트, 그다음에 이제 조명을 켰을 땐 또 그 조명 색깔까지 같이 나오는 시간대예요. 해 지고 나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저는 저 높은 데서 이제 저 사진을 찍었는데 그렇게 마음이 푸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진을 보면서 마치 초를 켜놓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각 집마다 다 어떤 사연이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저녁 먹을 시간 됐으니 또 저녁하는 어머니들의 또 손길도 있을 것이고 이걸 보면서 굉장히 저 혼자 또 막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진을 찍고 저걸 이제 엽서로도 써보고 몇 개 이제 썼는데 지금 봐도 뭐 특별한 사진이 아니어도 되게 저한테는 감성적으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진이었죠. 그러니까 저런 사진 어디서나 찍을 수 있어요. 휴대폰이 얼마나 쉽냐면 휴대폰은 특히 저런 사진들은 카메라로 막 노출 정하고 막 이럴 필요 없이 더 쉽게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골목이 있으시거나 뭐 한다면 개와 늑대 시간에 한번 찍어보세요. 밤이 아니고 하늘이 까만 밤이 아니고 저런 아주 짙은 코발트색이 됐을 때에 조명이 켜진 교회도요. 그 시간대에 아마 조명 켜놓고 밖에서 찍으면 훨씬 더 이쁩니다. 건축 사진에서는 기본적으로 찍는 사진들이거든요. 아직 안 찍으셨으면 한번 목사님, 전도사님 찍어보세요. 다음 사진. 이거는 며칠 전 제가 제주 내려오기 전에, 서울 오기 전에 찍은 사진인데
전시장에 그 빨간 노을이 있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사진인데 그거하고 조금 비슷했는데 실제로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 사진이. 하늘은 그때그때마다 너무 많은 것들을 보여줘서요. 저는 사실 저 일몰 일출 사진 전문가는 아닌데 안 찍을 수는 또 없습니다. 휴대폰으로라도 찍어서 그 아름다움을 가끔 인스타에 올리고 이제 하는데요. 그러니까 휴대폰이 그래서 좋습니다. 그냥 꺼내서 찍으십시오. 그냥 갖고 계시면 되고. 저 사진도 이미 해가 지고 나서 빛입니다. 저는 일몰 사진을 찍을 때 그 유명한 곳이 있어요. 수월봉이라고 제주도에. 거기 가면 일몰 시간 되면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모여가지고 막 떨어질 때까지 막 떨어진다 뭐 하면서 막 찍어요. 딱 떨어지자마자 다 흩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제가 혼자서 이제 그 시간부터가 저는 재미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부터 보여주는 또 빛의 향연은 그분들한테는 참 안타깝지만 저 혼자 아주 그걸 만끽하죠. 거의 30분 길게는 1시간까지 저 일몰은 뒤끝이 깁니다. 근데 너무나 아름다운 뒤끝이라 그래서 나중에 제주도에 놀러 가시거나 아니면 좋은 일몰을 보시게 되면 해 떨어졌다 하고 가시지 마시고 해 지고 나서 더 지켜보세요. 그 아름다움이 또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죄송합니다. 제 사진인데요. 아름다운 사진 이후에 이것도 이제 좀 이따가도 이제 빛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인물 사진을 찍거나 자기 셀프를 찍을 때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잘 나오는 것만 찍지 마시고요. 어쩔 땐 저렇게 일부분만 빛을 받게 해서 창가에서 찍든 저런 건 이제 창가나 빛이 한쪽으로 오는 곳에서 찍기 참 좋은데요. 저런 사진은 오히려 더 작품다워요. 인물 사진으로 볼 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얼굴이 크거나 좀 가리고 싶은 분들은 빛을 많이 죽여서 저렇게 일부분만 찍으시면, 그러니까 제가 저런 걸 찍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 나오지 않지만 나의 어떤 또 일부분을 보여줄 수 있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애들들 찍을 때도 저렇게 일부분만 빛을 이용해서 찍어도 굉장히 색다른 사진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것도 흑백으로 또 만들면 더 좋죠. 다음 사진. 자, 이제 그 빛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시간이 사진 강의로만 하면 뭐 말도 안 되지만 딱 필요한 거 몇 가지만 일단 말씀드려요. 그 어려서부터 제가 사진을 찍힐 때 어른들이 하는 게 역광에서 절대 안 찍으세요. 해를 바라보고, 왜? 밝게 나오니까. 제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진학과 들어가서 막 사진 배웠으니까 저는 이제 역광으로 찍는 걸 좋아해서, 자 이제 해를 등지고 이쪽을 보세요. 그러면 몇몇 분이 꼭 그러세요. 아유, 역광으로 찍으면 사진 안 나와. 사진과 나왔는데 저한테 그래요. 그게 이제 고정관념이시죠. 해를 보고 찍어야 얼굴이 밝게 잘 나오니까. 대신 밝게 잘 나오지만 얼굴이 크게 나옵니다. 환합니다. 그래서 저는 역광은 순광으로 그냥 받는 사진은 그분들을 위해서 잘 안 찍어드리고요. 역광이나 약간의 측광, 사광 이런 걸 찍는데, 이제 역광은 내 뒤통수에서 뒤에서 오는 빛을 통해서 이쪽을 찍는 겁니다. 자, 그럼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다음 사진. 자, 이건 인물이 아니고 이제 꽃인데요. 꽃은 꽃 사진 다 좋아하시잖아요. 꽃 이쁜 꽃 보면 뭐 여성분들은 특히나 더 하죠. 근데 꽃을 햇볕이 막 쨍쨍한 데서 찍는 꽃은 사실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꽃은 원래 이쁘지만 그 아름다움을 더 표현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 사진은 이게 사실 역광이에요. 근데 꽃잎이 너무 얇다 보니까 빛이 창호지처럼 그냥 투과를 해서, 이게 역광인지 순광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잎사귀, 그러니까 꽃잎이 겹쳐져 있는 분 보시면 이렇게 회색으로 더 진하죠. 꽃을 역광으로 찍으면 꽃이 굉장히 그 화려해지고 우아해집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사람 사진도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꽃 사진을 찍을 때는 그 해를 등지고 하시거나 차라리 그림자에서 찍으세요. 차라리 그냥 해를 완전히 받는 인물 사진하고 똑같습니다. 꽃이 그냥 너무 납작해 보이고
그렇게 이쁘진 않죠. 다음 사진. 자, 이것도 해 뜰 때 역광으로 찍은 거예요. 춘천호에서 찍은 건데 이제 물안개가 이제 막 피어오르는데 이게 만약에 해가 뒤에서 온 게 아니라 앞에서 이렇게 왔으면 저 그 물안개의 효과가 별로 안 납니다. 괜히 재미없습니다. 근데 해 뜨는 곳에서 역광으로 하면 이 연기의 이 저 그 물안개의 효과가 극대화돼요. 그리고 그 되게 수묵화처럼 나오죠. 그 수묵화처럼. 그래서 이제 저런 물안개를 보시거나 하실 때는 무조건 역광으로 찍어야 됩니다. 다리를 건너셔서라도. 네. 다음 사진. 자, 이거는 이제 남이섬에 갔을 때 이렇게 나무 위에 쫙 우산을 거꾸로 해놨는데 저 잎사귀는 이제 가을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떨어진 잎사귀들이에요. 근데 이게 역광이 아닌 반대쪽에서 봤을 땐 잎사귀가 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나가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잎사귀가 저렇게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제가 이제 찍었죠. 그래서 역광 사진은 그 표면이 얇을수록 빛이 투과되는 재질일수록 역광으로 찍어 보시면 좋은 효과가 많이 납니다. 불투명해서 잘 안 되는 건 역광으로 잘못 찍으면 효과가 안 나는데 저렇게 나뭇잎이든 꽃잎이든 저런 소재들은 굉장히 이쁘고 또 색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자, 요것도 사실 저희 깨끗한 물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 바닥에 지저분한 물에 빨간 잎이 하나 떨어진 건데 석양의 그 빛이 너무 황금색이고 이쁘다 보니까 그 빛이 지저분한 걸 다 덮어버렸어요. 그 빛으로. 마치 금 같잖아요. 황금같이. 그 위에 빨간 잎이 반이 접힌 상태에서 투과를 하니까 더 빨간 빛이 이쁜 빨간 빛이 됐습니다. 이파리도 그렇게 깨끗한 이파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빛은 정말 많은 것들을 가리워 주는 게 아니라 녹여버리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은 바닥에 뭐가 이렇게 지저분하냐를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빛을 이용해서 이쁘게 볼 수 있을까. 이제 떨어진 낙엽잎 하나도 빛 때문에 이쁘게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지 마시고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다음 사진. 자, 이것도 참 지저분한 제주도에 있는 그 비닐하우스입니다. 이렇게 큰 비닐하우스인데 거기에 넝쿨처럼 있는 안쪽에 있는 그 식물들을 지나가다가 그냥 안 봤죠. 이쁜 거예요. 그림 같고. 그래서 저것도 빛이 반대편에서 비춰주지 않았으면 그냥 지저분한, 잘 보이지도 않는, 안에 있는 게 보이지도 않는 그런 식물이었을 텐데 이것도 사진으로 제가 이제 담았습니다. 그래서 역광을 좀 개념을 좀 바꾸셔서 해를 보면서 찍는 것도 좋은 사진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조금 인식하시면 이제 또 보는 게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스테인글라스 저거 다 역광의 효과잖아요. 그렇죠? 저게 빛이 없으면 저렇게 이쁜 색깔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광을 보시면 돼요. 다음 사진 보세요. 자,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양귀비꽃인데 양귀비꽃을 보실 기회가 생기면 꼭 역광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순광도 이쁘지만 저 꽃잎 색깔이 역광엔 참 최적인 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 저걸 보면 무슨 물감으로 수채화로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이쁜 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역광으로 찍을 만한 사진 중에는 코스모스, 그다음에 저 양귀비 아주 좋습니다. 다음 사진. 자, 이것도 아주 오래전에 찍고 전시를 한번 했던 사진인데요. 근데 이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이 꽤 많았어요. 아주 낮은 조리개죠. 조리개로 그 활짝 열어서 이 포커스가 꽃 수술에만 맞아가지고 나머지는 뭉근하게 그냥 표현이 된 사진이라 굉장히 전 저 사진을 보면서 순수를 느꼈고 굉장히 깨끗함을 느꼈었는데 저 사진도 역광으로 찍어서 저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진달래도 역광으로 찍으면 굉장히 이뻐요.
조금 밝게 찍으시면 저렇게 적어도 좀 밝게 찍은 거거든요. 밝게 찍으니까 수채화로 그린 것처럼 저런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꽃을 보시든 뭘 보시든 이제 그냥 보지 마시고 내가 빛에 어떤 방향으로 서서 찍어야겠다 하는 거를 이제 염두를 하시면 예전에 그냥 찍었던 사진에서 하나 올라가시는 겁니다. 네. 다음 사진. 이것도 역광입니다. 네. 그 시골 평택 쪽이었나 시골이었는데 저기 멀리서 자전거를 타고 한 분이 오시는데 참새를 몰고 오시는 거예요. 몰고 오신 게 아니라 사실은 옆에 앉아 있었던 참새들이 이분이 오시니까 다 일어나면서 참새와 함께 그냥 향연을 벌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좀 천천히 오시라, 사진은 카메라 꺼내야 되고 막 급히 찍었는데 전 참 이게 전원적인 아주 푸근한 그런 느낌으로 저도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이것도 역광으로 찍었기 때문에 이러한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저 뒤에 약간 그 안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더 아련할 수도 있었고, 그게 만약에 그냥 이쪽에서 비치는 빛으로 찍었으면 그 달려오시는 분 얼굴도 확실하게 나올 것이고 또 다른 스토리가 좀 됐을 것 같아요. 다음 사진이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설명을 다른 분 쓸래니까 이것도 저작권이 있어서 이것도 이제 제가 제주 바다에서 어떤 행사 때 이제 누가 찍어주신 건데 그 아까 이제 처음에 인물 사진 찍을 때 그 아우라라는 거 있었잖아요. 이 빛이 역광으로 비치면 이 물체의 테두리에는 빛의 띠가 생겨요. 그 띠가 사실은 사람을 되게 뭐라 그럴까 우아하게 만들고 빛 받은 사람의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근데 역광의 이제 단점이 뭐냐면 빛이 이쪽으로 비치기 때문에 빛이 더 내려와서 비칠수록 이게 산광이 생깁니다. 하레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뿌옇게 보여서 얼굴을 또렷하게 보고 싶으신 분은 역광이 조금 안 맞을 수는 있지만 너무 자세하게 나오는 거를 나는 원치 않아. 나는 뿌옇고 환상적으로 나오는 게 좋아할 때는 역광으로 찍으셔도 의외의 효과가 잡티도 안 보여요. 잘 이게 그 뿌연 효과 때문에. 그래서 역광으로 그러니까 해를 내가 보면서 찍는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휴대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뿌옇게 보이는 게 더 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후드가 없어요. 빛을 어느 정도 가려주는 이 후드가 없어서 대신 이제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휴대폰이라고 한다면 여기 렌즈가 있잖아요. 그럼 손으로 이렇게 해서 손이 닿지 않을 만큼 이게 효과 있습니다. 진짜로. 역광에서 찍으면요. 제가 이렇게 할 때 갑자기 깔끔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쓸데없는 빛을 제가 막는 거거든요. 그거를 한번 해보셔도 역광으로 찍고도 사진이 깔끔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자, 이거는 이제 이것도 허락은 안 받았지만 제가 금방 넘어가면 되니까 우리 이상문학상 받으신 최진영 작가신데 제주에서 이제 찍은 건데 이것도 이제 역광입니다. 양쪽 창가에서 비치는 빛으로 역광으로 찍었는데 역광이 빛이 밝잖아요. 밝으면 그 빛에 맞춰서 찍게 되면 사람은 얼굴이 톤이 어떨까요? 밝게 나올까요? 어둡게 나올까요? 우리 자동 카메라로 찍으면 실수하는 게 배경이 밝은 데서 해 있는 데서 찍었더니 사람 얼굴이 어떻게 색깔이 나옵니까? 어둡죠. 네, 누군지도 몰라요. 그게 이제 그 빛에다가 사실은 자동 카메라들은 빛에다가 기준을 맞춰버리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둡게 나와요. 그래서 아까도 어느 집사님이 권사님이신지 이거 역광 이거 찍으면 제 사진을 보면서 이거 그러니까 구름에 빛을 잘 나오게 하려면 바다가 시커매지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 잘 나왔냐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알고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역광은 배경을 조금 날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배경을 더 밝게. 그러니까 휴대폰이든 카메라든 노출을 더 밝게 해줘서 얼굴이 잘 나오게 하는 정도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화사한 겁니다. 다음 사진. 이제 순간 거꾸로 그냥 빛을 오롯이 받는 상태로 찍는 겁니다. 다음 사진이요. 자, 아까 거하고 반대인데
자, 이거는 이제 고추 말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해를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순강으로 촬영을 해야 되는 사진들은 주로 어떤 거냐면 해를 직접 받고 있는 색깔이 좋은 건축물, 그 다음에 색깔이 아주 이쁜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찍었을 때 아주 색깔이 직관적이고 아주 강렬한 컬러를 갖게 돼요. 근데 역광은 컬러가 그렇게 강렬하게 안 나오거든요. 그 분산이 돼서. 근데 순광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다이렉트 빛은 그 색감을 아주 제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컬러풀한 사진을 찍을 때, 그럴 때는 이런 순광으로 찍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자, 이것도 빛이 이렇게 바로 비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빨간색이 어찌나 빨갛게 보이든지. 그리고 풍경도 구름도 하늘도 굉장히 진하게 잘 나옵니다. 근데 역광으로 찍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가 너무 밝아서 이 주변에 있는 구름이나 하늘이 뿌옇게 보여요. 밝아요, 너무. 그래서 구름 사진 이쁘게 찍으려면 해를 등지고 찍는 구름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이 아주 파랗고 구름이 이쁘게 나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동네 엽서로 써도 되죠. 뭐 그냥 컬러풀한. 다음 사진이요. 자, 이것도 순강으로 내려오는 그냥 빛을 받은 나무와 동백꽃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동백꽃을 이제 봤는데, 동백의 저 컬러를 역광으로 했으면 저렇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순광으로 받으니까 저 색깔이 고롯이 그대로 나옵니다. 빨간색도 있지만 저거는 이제 서양 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동백이. 그래서 저런 핑크빛이 난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자, 이것도 길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되게 재밌는 구도가 나와서 찍었는데, 햇빛을 다이렉트로 받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빛이 밝고 그 외의 그림자는 아주 진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형적인 그런 사진으로 강조가 됐고, 노란색도 굉장히 노랗게 나오고, 회색 진한 부분은 굉장히 또 회색 진하게 나오고, 바닥도요 지나가다 보면 재밌는 거 많이 나옵니다. 특히 비 오는 날 바닥을 잘 보세요. 자, 그러면 비 오는 날 바닥이 이쁘게 잘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설명한 것 중에 나올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물이 없어가지고. 역광으로 찍으면 돼요. 그 비 오는 날 여러분들 시내에 나가시면 막 상가에 온갖 그 간판들에서 나오는 빛들이 있잖아요. 그 빛이 그 비 온 바닥에 막 비쳐가지고 휘황찬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되게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느 방향에서 찍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계속 강조를 드린 이유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빛을 먼저 찾아야 된다. 빛의 방향. 내가 어느 빛을 등을 지고 찍을 것인가, 그대로 찍을 것인가, 그거를 먼저 보시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어머나 이쁘네 하고 그냥 가서 막 찍는 것보다, 내가 좀 배웠으니까 빛이 지금 어디냐, 이거를 이제 계산하면서 찍으시는 이제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자, 이것도 그냥 위에서 내려지는 빛인데, 낙엽이 너무 이쁜 거예요. 저기 내려가지도 못하고 딱 걸려가지고 마치 자기가 물을 거르는 것처럼 샘에서 저렇게 맑은 물을 보내고 있는 장면인데, 저것도 마찬가지로 다이렉트로 빛을 줬기 때문에 저 잎사귀의 빛들이 아주 강조가 됐고, 흐린 날이었으면 저거 찍을 이유가 없었어요. 칙칙하거든요. 다음 사진이요. 네, 이번엔 측광인데, 요거는 이제 빛의 이제 마지막 단계로 말씀드립니다. 옆에서 자, 이게 뒤에서 치는 거하고 옆에서 치는 거는 이 앞에서 치는 거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보여드려야겠죠. 다음 사진. 자, 이것도 바위, 아까 보여드렸던 바위 중에 하나였는데, 이것도 위에서도 치면 약간 옆에서 쳤던 빛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측광 사진, 옆에서 비치는 빛의 특징은 그 물체의 질감을 굉장히 잘 표현해줘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 나이가 좀 드시거나 주름살이 많으신 분들은 측광으로 찍으면 조금 신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취재를 많이 다니는데, 제일 조심스러운 게 우리 60 이상 되신 나이 드신
어머니들 잘 찍어야 본전이거든요. 그래서 가려줄 때 가리고 지워줄 때 지우고. 근데 그거를 제가 포토샵으로도 할 수 없는 부분이 빛을 받는 부분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아까 같이 역광으로 찍을 때 좋은 효과를 보는 이유가 얼굴이 뽀사시해지면서 잡티도 많이 안 보이고 그다음에 얼굴도 크지 않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어르신들을 좀 찍어 드릴 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빛을 좀 방향을 좀 설정을 하셔서 찍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이요. 예, 이것도 이제 해녀 분들이신데 저는 사진 찍은 거밖에 없는데 그냥 막 뿔소라를 막 주시더라고요. 아, 어찌나 감사하던지. 그냥 뿔소라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저분들도 이제 측광입니다. 이제 해 지기 전이라. 그러니까 이분들의 옷이나 뭐 모든 도구, 바위 이런 게 굉장히 수많은 질감들이 보이죠. 되게 입체적으로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측광 사진. 네, 다음 사진이요.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와이프와 같이 찍은 건데요. 이것도 측광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창가를 이용하라. 여러분들 카페 많이 가시죠? 창가 쪽으로 가세요. 네. 햇빛이 너무 세지 않으면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창가에 앉으셔서 서로 사진 찍어주세요. 그 창가 빛이 부드러운 곳은 웬만한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만큼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드러운 창가의 빛은 이 이목구비를 또 아주 부드럽게 나타내 줄 수 있기 때문에 얼굴에 따라서는 좀 미안할 때도 있지만 다음 사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와이프입니다. 이것도 이쪽에서 창가에서 강하게 비치는 빛이에요. 그래서 부드럽진 않지만 얼굴의 반의 모습을 함축적으로 반은 거의 어둡게 보이지만 반쪽 얼굴만으로도 그 사람을 되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측광 사진도 재밌습니다. 카페 가시거나 어디 빛만 있으시면 한번 앉혀놓고 서로 한번 찍어도 보세요. 네. 다음 사진이요. 자, 이거는 이제 아주 유명하신 그 조각가신데 작업실에서 찍은 겁니다. 뒤에 있는 그 조각들도 그렇고 한쪽에서 빛을 주니까 그 조각의 그 디테일들이 더 살고 인물도 그 남자분들은 좀 죄송한데요. 나이 드셔도 저런 측광에서 찍는 게 멋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주름살이 있어도 남자분들은 그렇게 뭐라고 안 하세요. 근데 오히려 더 중후해 보이고 그 세월의 어떤 그 녹진한 그 느낌이 어르신들을 찍을 때는 더 효과적입니다. 네. 여자분들은 안 돼요. 안 됩니다. 실례입니다. 다음 사진. 자, 이건 이제 빨래를 제가 찍었던 건데 지나가다가 정말 지나가다가 빨래가 눈에 들어왔는데 빨래가 하얗질 않아요. 하얗질 않아요. 얼마나 오래 썼을까. 세제는 다 써봤을 텐데도 색깔이 저렇다는 건 얼마나 저 수건들이 고생을 했을까 하면서 제가 그렇게 찍었는데요. 저것도 이제 측광에서 오는 사진이기 때문에 그 수건의 이 질감들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표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게 그림자까지 옆에 되고. 자, 다음 사진. 자, 이제 본다는 거. 이제 본다. 시간이 저는 남을 줄 알고 너무 고심을 했는데 이제 빨리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너무 볼 게 많아요. 특히나 서울은 일일이 다 보면 아마 길에서 쓰러질 수도 있어요. 피곤해서. 그래서 무심히 지나갈 수 있는 게 오히려 도심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시골은 그렇게 그냥 잘 안 지나가게 돼요. 보는 게 반갑거든요. 보이는 것들이 많지도 않고 자연이고 하기 때문에 시골의 시간의 흐름은 달라요. 저도 이제 제주 시골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서울 오면 제가 막 힘들어요. 사실 이제 벌써 4년 제주에서 살았다고 서울 오면 막 보는 게 힘들어서 그런데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봐야 됩니다. 자, 본다는 거 그냥 볼 때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끌려서 본 때가 있고 신기해서 볼 때가 있고 너무 달라서 볼 때가 있고 특이해서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사진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카메라를 내가 들고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땐 일단 길에 나가든 어딜 나가든 보고 다녀야 되겠죠. 보는데 뭐가 들어와요. 그러면
일단 자세하게 보십시오. 왜 저게 내 눈에 띄었지? 그 생각부터 하셔야지. 띄었으니까 그냥 가서 막 찍으면 그냥 그 수준의 사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자전거 하나가 어느 골목에 있는데 그게 내 눈에 띄었어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빛부터 보기 시작해서 자세히 들여가다 보게 되면 그 자전거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누가 탔는지, 안장이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도 스토리가 사실은 다 있는 거거든요. 그 자전거에 스토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스토리가 입혀진 사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어도 내 마음 안에는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글들이 있어요. 무형의 글들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겠죠. 그 인생이 어떤 사물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나오려고 해요. 근데 그걸 나오게 하시면 그게 작품이 됩니다. 그냥 무심히 지나가지 마시고 왜 내가 저걸 보면서 마음이 움직이지? 그게 뭔가가 통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놓치지 마시고 조금 더 자세히 지켜보십시오. 사진 안 찍어도 돼요. 그냥 눈으로 찍으셔도 돼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럴 때는 잠시 멈추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간 보게 되는 건 이제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안에서 어떤 힌트처럼 순간 보이는 것들이 있게 돼요. 물론 다 그렇진 않습니다. 저도 사진 찍을 땐 그냥 이뻐서 찍는 것도 있고요. 신기해서 찍는 것도 있고. 근데 어떤 건 그냥 보잘것없는 풀 한 폭인데 뭔가 자꾸 제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찍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보면 외떨어져서 혼자 자라고 있는 이 보도블록에 휘어져서 자라고 있는 그 꽃이 사실은 제 마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저는 이제 보이고 그걸 제가 이제 잡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투사를 통해서 사물을 통해서 내 마음을 보는 것들이 참 저는 사진하는 데 있어서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이제 보여주시죠. 네, 저 이제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짧게 인스타에 이제 글을 올리고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연꽃 잎입니다. 근데 저는 연꽃이 안 보이고 연꽃이 모여서 생긴 그 그림자 덩어리가 제 마음에 툭 들어오더라고요. 왜 저게 들어올까? 근데 역시나 사진을 계속 보다 보니 제 마음 안에 어떤 근심이 있고 그 근심이 그림자를 통해서 이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어둑어둑한 그림자, 마음속 그늘 하나 하늘바라기. 오히려 그늘이 졌지만 오히려 저는 제 안에서 하늘바라기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 자, 이것도 이제 목이 꺾인 연입니다. 꺾이는 것은 그저 자연스럽다. 푸르른 날에 기억이 힘들게 할 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이 얘기하기 정말 뭐 말도 안 되고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50 중반 이제 넘으면서 약간씩 꺾이는 거에 대한 그 체험들을 이제 하기 시작해요. 아이들은 이제 다 컸고 그들이 또 나를 보는 그 표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삐질 때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점점 이제 나이를 먹고 있구나. 근데 그게 막 너무 싫은 거예요. 막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근데도 이제 그거를 점점점 이제 제가 인정을 하면서 자연을 보면서도 저것조차 그냥 아름답구나. 저것조차 꺾여서 저거 맛이 갔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아름답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전 찍었던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자, 이거는 뭐 아주 쉬운 사진이죠.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사진인데 참새가 날아가면 못 찍는 사진이죠. 참새는 아닐 거예요. 무슨 새인데. 근데 저 새가 희한하게 한 방향을 계속 보고 있어요. 보통 새들은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망원 렌즈를 들이대고 어떤 다른 포즈를 좀 할까? 날 좀 쳐다봐 줄까? 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멍 때리듯이 한없이 한 곳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드는 생각을 글을 쓴 건데 외로움 한 줌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가끔 깊은 한숨도 쉬어본다. 살면서 한숨 쉬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해요. 한숨도 못 쉬고 사는 것보다 한숨을 쉴 때
다시 또 자기도 되돌아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 참새 한 마리가 또 저한테 꼭 글을 또 줬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거 역광입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사진. 아, 이제 끝인가요? 네. 제가 제 사진을 보여드리고 이제 했던 것도 사실은 제 것을 제가 왜 찍었는지 그런 것들을 또 보여드리는 것도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사진을 찍으시든 사물을 바라보실 때 어떤 좀 힌트가 되실 수 있을까. 저는 그 믿음과 신앙에서 떨어져서 사진을 안 찍어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봐야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보지 않으면 그냥 이쁜 거 찍고 그냥 남이 보기 좋은 거 찍는 쪽으로 너무 쉽게 가요, 사실. 왜냐하면 팔리는 사진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너가 좋아하는 사진 찍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서 찍는 사진은 대체적으로 외롭고 고독하고 어쩔 땐 좀 칙칙하기도 하고 아니면 막 어떤 가운데서 희망을 보는 사진. 그래서 잘 안 보여주고 싶었었는데 이번 전시는 제가 바다에 나가서 멍 때리고 수많은 시간을 바다와 대화하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을 감사를 조금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제가 좋아서 사실은 전시해 놓고 가만히 앉아서 볼 때 제가 어쩔 땐 약간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을 찍기까지의 수많은 시간들의 그 과정이 또 저한테 또 다가오더라고요. 70주년 기념이잖아요. 저한테는 사실 전시를 여러 번 했지만 35주년, 6주년? 저한테는 36주년 기념 사진전이 된 것 같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한희철 목사님 오래전부터 제가 뵀지만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소개해주는 1순위 목사님이세요. 정말 모든 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 제가 참 존경하고 근데 또 감사하게도 저한테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사진으로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